네, 내일장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험난한 흐름들이 좀 펼쳐져가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궁금 섹터는요. 좀 말랑말랑한 쪽입니다. 이쪽에 재료가 참 많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수두룩이라고 저희도 적었는데요. 엔터와 콘텐츠 쪽, 역시나 중국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엔터 섹터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랑말랑한 섹터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도 별로 없어요. 맨날 내가 사면은 곧제 물려서 고생하고 한참 올라가면은 그 조금 더 기다릴 걸 하면서 좀 포기했던 섹터 중 하나가 또 최근 들어서는 엔터주였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엔터주가 잘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K-팝 데모넌터스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한국 문화가 굉장히 잘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 한국 문화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장벽이 꽤 오랫동안 쳐져 있었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이제 들썩할 때는 또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잊혀지면은 또 스물스물 주가가 또 빠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샀던 주가보다 더 떨어지는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왜 하필 갑자기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이 드라마 제작에 관련돼서 기존의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K-팝 자체도 사실은 중국 내 공연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뭐 로제 아파트가 유행을 했던 거는 K-팝이 아니라 그냥 팝이기 때문에 중국 내 공연이 가능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다 한 번씩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드라마 규제 완화가 된다는 거는 지금처럼 한국 드라마들 좋은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성이 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흑백 요리사의 바스 논란이 나왔을 때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의 장가계가 거론됐을 때 중국 내에서 굉장히 들썩들썩했었죠. 근데 중국 넷플릭스 서비스 하나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해도 중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는 음성적인 루트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고 한알령을 해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 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알령을 해제한다는 이슈가 이제 무엇으로 갈 것이냐.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엔터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은 한알령 해제를 한 달하고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중국의 문화 자체가 해외 수출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K-팝이 잘 가니까 C-팝을 거론을 하면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문화를 개최를 했었는데 사실상 흥행이 이제 내수 위주에만 되고 외수가 잘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C-팝이 아니라 A-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팝은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시아 안에 K-팝이 포함된 거다. 쉽게 말하면 문화적 동북 공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알령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도저히 스케일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차라리 자본력으로 승부를 보자. 오히려 뭐 AI를 활용해서 기사를 내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문화 공북 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보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잊혀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엔터주를 공략하는 것이 매매 차익에서는 조금 더 탄력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근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군은 있을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게요. 오늘도 여러 종목 챙겨와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흐름 보겠습니다. 자, 추가 시세 후보군 3가지죠? 네, 일단 DNC 미디어, 네오위즈, YG 플러스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드라마 관련주는 오늘 이제 조금 급등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엔터라는 부분에서 좀 소외됐던 게임, 그리고 웹툰, 그리고 이제 음원까지 볼 수 있는데 YG 플러스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에서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IP 확장하는 거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NC 미디어도 지금 이제 버튜버들,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협업을 많이 하면서 굿즈라든가 이런 걸 매출을 잘 만들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DNC 미디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게임이 모바일 PC에 집중이 됐던 한국 게임사와 좀 차별화돼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콘솔 게임을 매출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모멘텀 충분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이제 마감 직전입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고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상해는 그래도 신고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3,100선과 780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초부터 좀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우리가 유난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3,200선 이탈이 나왔고 코스닥은 800선을 깨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수는 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도 있었는데요.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장에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 된 뒤에 뚜렷한 반등의 기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7%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3,150선 아래에서 마감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787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5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2,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들은 1,5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6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390원대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것도 수급에는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늘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보였는데요. 2% 가까이 내려갔고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풍국별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많이 쉬어갔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 정도는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도 대부분 부진하게 좀 마무리가 된 가운데 ABL 바이오가 7% 정도로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한편 파마 리서치는 1%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휴젤도 보합권으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도 나름 선전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금융주에서는 KB금융만 2% 정도 오름세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특히나 그동안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모멘텀으로 활발하게 또 움직였었던 조방원이 오늘 크게 쉬어갔습니다. 각각 악재가 좀 있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조선해운 쪽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 쪽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견제 이슈도 전해졌고요. 타사 언론의 단독이라서 확인은 더 필요하겠지만 기재부에서 조선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재원이 좀 마땅치 않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관련된 보도가 전해졌죠.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투심 악화에 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 쪽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크게 쉬어갔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그 3자 회담과 관련한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재건주 올라가고 반대로 방산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7월에 자동차 수출이 좋았다라고 하죠. 자동차 대표주부터 해서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끝났고요. 2차 전지 쪽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LNF도 오늘 3%가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리튬의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받아갔습니다. 원전 쪽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불평등 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크게 또 낙폭을 보였습니다. 8%가 넘게 밀렸고요. 한전기술 등등의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이 된 걸까요? 미디어, 엔터, 게임 같은 쪽들이 모멘텀 속에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 2025의 개막을 앞두고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하루였고요.
엔터 쪽도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JYP 엔터는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4대 기획사 안에서 하이브나 SM이나 YG 엔터는 모두 다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그러한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은 꾸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머니맵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7만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기대감 속에 올랐는데 오늘 5% 정도 쉬어갔지만 거래량은 많이 싣고 움직였고요.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등등의 조선주들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이 눈에 띄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삼성중공업까지 조방원이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도 눈에 띄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투온, 어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관련해서 펜 엔터테인먼트 26% 가까이 급등, 삼화 네트워크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SNCS가 오늘 50%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G2G 바이오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국책과제 선정 이슈 속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컴텍 오늘은 9% 정도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실상 어디를 봐야 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치솟고 그리고 상대국들, 그러니까 특히나 3,700 넘어간 상해 쪽은 오히려 강한 추세고 항생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좀 올려 세울 모멘텀 대기하고 있는 쪽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전략 세우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사실상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반발이가 이제 좀 잡히나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한 번씩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재빨리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한다면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재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CDMO까지도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가 우선 구매 바우처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여기에 더 좁혀서 볼 수 있는 쪽은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김덕호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탑픽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이군요. 네, 한미약품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전 사업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CDMO 준비를 굉장히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평택 바이오 플랜트가 무결점으로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동안 한미약품이 2022년도부터 해서 CDMO로 진출을 하겠다는 그 야욕을 드러낸 것이 비로소 이제 결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생물보안법이 추진될 경우 미생물 배양기를 갖고 있는 아시아 최대 비생물 배양기를 갖고 있는 한미약품은 좀 더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6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 유럽 당뇨학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약품이 또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탄력 가능성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연내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31만 5천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한 달 내에서 단기 승부수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유럽 당뇨학회가 있는 9월 16일 D-3일 정도에서 좀 분할 매도하시고 오히려 학회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오일계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8만 원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미약품을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손바꿈을 좀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비중을 사시기보다는 우선 적은 비중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일단 이벤트 관련해서 좀 같이 핸들링 가능하다고 언급 주셨고 그렇다면 31만 5천 원 라인대까지는 잡아보는 것으로 저희 한미약품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노머스인데요. 오늘 노머스의 움직임이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부터도 관심 가져봐도 될까라는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목표가 36,000원 주신 라인 때는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노머스가 뭐 오늘 좋은 움직임 보셔서 굉장히 기분 예. 좋습니다. 오늘이 또 마침 제 생일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보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 거래 물량에 대비했을 때 좀 조정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환로들 그리고 공연 확보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노브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더 노머스를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탄력은 이전에 지난 6개월 대비했을 때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과감한 차익 실현하시면서 최근 조정장이 나왔을 때 조금 손실났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식사 든든히 하십시오. 대표님 오늘 생신이라고 하셨는데 뭐 드실 겁니까? 글쎄요. 일단 하이트 진로 주주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좀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든든히 드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많은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